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31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 및 아키모토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의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인 카미야 케이고로 씨, 케이고 씨, 노리히토 씨와 하야미 씨 부녀의 가족인 키타코시 유우코 씨와 특정 실종자 후루카와 노리코 씨의 언니로 특정 실종자 가족회 사무국장인 타케시타 타마지 씨가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해 진심 어린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출연자 및 방문객 모두가 일본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특정 실종자인 카미야 케이고로 씨, 케이고 씨와 노리히토 씨, 하야미 씨 부녀의 가족인 키타코시 유우코 씨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실종된 지 58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는데 가족이 행방불명이 된 이유도 모르고 그 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빠, 케이 오빠, 84살이 되셨네요. 저도 81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365일 매일 잘 때는 반드시 4명의 이름을 부르고 365일 중에 5일 정도는 안 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울고 지냅니다. 울고 나서 잡니다. 그래야 왠지 마음이 편해요. 오빠, 리우도 모른 채 오빠 자신도 너무 괴로웠지요. 저는 정말이지 이 특정 실종자의 납치 문제 조사회가 없었더라면 오빠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홋카이도의 홋카이도 방송 미쿠니 아기에 씨 그리고 HBC의
요시다 씨와 여러분, 특정 실종자 조사의 대표와 무라오 간사장이 필사적으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셋이랑 아버지도 저는 우리 넷은 언제나 함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115살, 남동생은 75살, 74살로 오빠와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한 것을 넘어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는 항상 물밑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열심히 도와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 40년간은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58년 전 포도에서는 선장이신 아버지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고기잡이 전문가들이어서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저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꼭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80살이든 몇 살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할 때 만나고 싶습니다. 오빠도 노리히토도 하야미도 꼭 돌아왔다 라고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동급생들도 노동조합에서도 서명운동 등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죠. 우리의 이 마음 꼭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세요. 아니, 힘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죠. 나는 계속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에서 30도 이상의 고온이連日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 도쿄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여름철 대표적인 문화 행사인 마츠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열립니다. 일본어로 마츠리라고 부르는 이 축제들은 계절의 변화, 지역의 전통,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행사들입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저마다의 특색 있는 마츠리가 있으며 그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운영됩니다. 특히 여름철 마츠리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에는 대규모부터 소규모까지 다양한 규모의 마츠리가
일본 각지에 있습니다만 많은 마츠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코시입니다. 미코시란 일본의 신을 모시는 가마로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어깨에 메고 마을 곳곳을 돌며 행진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미코시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신전 형태로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들고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미코시를 메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미코시도 등장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마츠리는 고대에는 신성한 제례로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화되어 적어도 에도 시대에는 서민들이 참가하는 밝고 활기찬 축제로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미코시가 마을을 행진할 때는 참가자들이 힘찬 구호를 외치고 관람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이에 응답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이러한 마츠리를 경험했을 때 무더운 여름날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던 관람객들이 미코시를 메고 땀을 흘리며 행진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채로 열심히 바람을 일으켜주며 응원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츠리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모습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마츠리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노점들이 줄지어 들어선 마츠리도 있고, 또한 여름에는 참가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봉오돌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춤을 함께 추는 마츠리도 각지에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많은 마츠리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독특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코시를 메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행진에 참가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일본과 같은 형태의 전통 축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본에서 처음 마츠리를 접했을 때 그 즐거움과 감동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마츠리는 나이나 성별,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저도 매년 여름이면 동네의 마츠리를 빠짐없이 구경하며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츠리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언제나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미코시를 메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더위를 참아가며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며 응원하는 모습은 일본의 지역사회의 유대의 힘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일본의 마츠리에 참가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현대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일본의 마츠리 문화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납치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언젠가 여러분들도 일본의 마츠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여름철 대표적인 문화 행사인 마츠리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레지면 대통령은 7월 3일 날에 하다가 한 달에 지난 전에 직전에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내정에 관한 그리고 외교에 관한 이 많은 질문을 좀 받으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좀 설명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정에 관해서는 역시 분단된 그런 좌파 그리고 보수의 분단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 통합이라고 할까. 통합을 한 것은 좀 하려고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교 쪽에서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라고 너무 현실적인 외교를 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간주하면서 설명을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쪽에서는 물론 반영할 수 있는 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운 시기에 일본을 좀 방문하려고 한다. 그런 건 생각하고 있었다고. 아직은 좀 일정을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특히 일본 쪽에 자민당 선거가 좀 7월 20일 날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은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좀 명백하게 검토했다. 그것은 역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반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관한 발언을 좀 돌아보면은 반일적인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런 도발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번 올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다면
뭐 이런 거 완전히 없어지고 일본과 물론 역사 문제는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가까운 시기에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한 것도 역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당연하게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중하게 보는 그런 자세도 물론 일본 쪽에 있는 것은 혹시 이 좌파 정권의 김대중 정권이 그리고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이게 두 좌파 정권의 좀 대일 정책으로 좀 돌아본다면 먼저 너무 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역사 문제와 다른 문제를 좀 구별을 하고 이러한 그런 협력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정권이 마르기에 가까우면은 역시 역사 문제가 좀 중심에 좀 나와가지고 이러한 관계도 악화를 좀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경험이 역시 우리 일본 쪽에서 보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너무 적극성이 일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에, 생각하면서 좀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자세는 좋은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일본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가 일본 쪽에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생각을 하면 역시 올해 안에 일본 방문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방문도 하려고 한다 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는 먼저 미국에 가다가 돌아온 길에 일본에 좀 방문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먼저 일본만 생각해서 일본에만 좀 방문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는 지금 모르는 좀 시기이지만 8월 15일 날에는 트럼프 전쟁 끝난 후에 80주년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에 관한 요구를 한 것은 많아지는가라는 것은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서 이재명 정권이 일본에 대한 태도를 좀 결정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일본 쪽에서도 너무 신중하게 주목을 하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투루 로브 진실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투루 로브 진실한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